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근육 감소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여전히 밥 잘 먹고 걷기도 하니까 괜찮아 라고 믿으시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량이 평균 1%씩 줄어듭니다. 10년 뒤에는 무려 10% 이상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자꾸만 앉아서 쉬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와 학자들은 이를 조용한 도둑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사실 자연 속에는 이미 훌륭한 단백질 원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자연 단백질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 근육을 갉아먹는 위험한 선택 3가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를 알면 비슷한 지역의 식재료와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나이에도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을까?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떤 학자는 노인의 근육 재생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단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양의학에서는 단백질을 보충제로 강조하지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두부콩 생선 같은 자연식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만약 국수나 흰쌀밥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였다면 단백질 부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7가지 자연 단백질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무엇보다 노년의 몸에 잘 맞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 4가지, 근육을 무너뜨리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실제 회복 사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부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두부 한 모에는 놀라운 양의 단백질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시기에 두부는 저렴하고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흰색의 부드러운 덩어리 속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 하면 고기만 떠올리지만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콩 단백질의 아미노산 점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두부는 작은 크기 속에 근육을 지키는 비밀 무기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부가 특히 노년기에 적합할까요? 첫째,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은 약해지는데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부는 속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둘째,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줍니다. 근육만 튼튼해져도 넘어짐 위험이 줄지만 뼈까지 단단하다면 골절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 전통 마을에서는
80세, 90세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두부를 반모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그 마을의 고령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세월을 이기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과연 동물성 단백질만큼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가? 일부 연구자는 동물성 단백질이 더 빠른 회복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 결과 일정량 이상의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적절한 양이지 반드시 고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반모를 올려놓는 것 정말 그렇게 어렵나요? 아마 대다수 가정에서는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구워도 좋고 심지어 샐러드처럼 차게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는 습관입니다.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허벅지 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다가도 쉽게 지치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결코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힘, 자존심, 그리고 존엄입니다. 두부 반모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밝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에 두부를 꼭 채워두시길 권합니다. 좋은 음식, 두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제공하는 드문 식품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노인의 근육과 혈관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두 가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노화로 약해진 몸을 안팎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 감소와 염증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두세 번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과 근력 보존이 더 뛰어났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지어 올린다면 오메가3는 그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생선의 단백질이 고기 단백질보다 소화와 흡수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위가 약해지고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소화 부담이 적은 단백질이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장수마을에서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3, 4회 작은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보행 능력과 소화기 힘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중금속 축적을 우려합니다. 특히 대형 어종일수록 수은 등의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처럼 작은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고 양을 과하지 않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만약 답이 한 번도 못 먹었다 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고 심지어 통조림 형태의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우선 무릎 관절이 덜 뻣뻣하고 아침에 손가락이 덜 붓습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을 오를 때 가뿐함을 느낍니다. 근육만이 아니라 혈관까지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자연의 약입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꼭 고등어나 연어를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을 지켜주는 가장 큰 투자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삼계란의 완전 단백질. 계란은 작은 한 알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있는 대표적인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인 생물가 (Biological Value)에서 계란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는 곧 계란 속 단백질이 우리 몸, 특히 노인의 근육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해롭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동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있어 계란 섭취가 오히려 근육 보존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위험하게 올리지 않으며 오히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을 지켜줍니다. 특히 계란은 아침 식사로 제격입니다. 밤새 단백질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아침에 계란을 섭취하면 근육에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 결과 하루의 시작부터 근육이 보호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한 노인 대상 연구에서 매일 아침 계란을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합성률이 더 높고 하체 근력이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콜린은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계란은 근육뿐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다리 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함께 건강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계란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전히 토론 중이지만 현재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계란은 안전하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특히 계란을 삶거나 반숙 형태로 드신다면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계란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두부나 생선을 매일 챙기기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계란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삶아 먹거나 간단히 프라이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담 없는 식품이 근육 건강에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외이면서도 반가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에 계란이 있었나요? 없다면 내일 아침 꼭 하나를 추가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5년 뒤, 10년 뒤에 근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손주를 안아 올릴 힘, 여행길의 계단을 오를 힘,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힘. 이 모든 것이 계란 한 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 사콩과 렌틸콩의 숨은 비밀. 콩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 온 가장 오래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콩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필수 자원입니다. 렌틸콩과 병아리콩 같은 서양 콩류까지 더하면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우선 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콩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뼈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과 뼈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근육만 튼튼해도 소용없고 뼈만 단단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렌틸콩이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그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보행 속도와 손아귀 힘이 같은 나이대의 서구 노인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일같이 섭취하는 렌틸콩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근 발표된 종합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한 양으로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한다면 근육 건강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과 다양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콩을 어떤 형태로 드시는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두부, 된장국, 콩나물 혹은 렌틸콩 카레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을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변비가 줄며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과 렌틸콩은 싸고 가볍고 강력한 삼박자를 갖춘 슈퍼푸드입니다. 매일 밥 한 공기에 콩을 조금 더 얻는 것만으로도 5년 뒤에 근력 차이가 달라집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것이 바로 콩의 힘입니다. 나쁜 음식, 일가공육의 위험한 터치,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오랫동안 우리 식탁의 편리한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근육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음식들은 피해야 할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육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 결국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방부제와 발색제 같은 화학 첨가물은 장기적으로 염증을 높여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즉, 단백질을 얻겠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 학계의 한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는 가공육도 단백질원이니 적당히 먹으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과 같은 단계입니다.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백질은 섭취했지만 첨가물과 염분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소시지를 구워 드시고 계신가요? 또는 간단히 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시진 않나요? 물론 그 맛은 익숙하고 조리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단한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두부나 계란 혹은 삶은 콩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가공육보다 생선이나 두부콩으로 식사를 채워왔습니다. 그 결과 80세, 90세에도 농사일을 거뜬히 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도시로 이주한 후 햄과 소시지를 자주 먹는 세대는 같은 나이에도 훨씬 쉽게 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정답은 네, 가끔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습관입니다. 매일 혹은 자주 섭취한다면 근육과 혈관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힘입니다. 햄과 소시지의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의 5년 뒤 다리 힘을 빼앗지 않도록 오늘부터 선택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쁜 음식, 지나친 설탕 섭취. 설탕은 입안에서 달콤한 위로를 주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을 무너뜨리는 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거나 빵과 과자를 간식 삼아 드시는 경우가 흔하지요.
하지만 과도한 설탕은 근육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과 근육 회복에도 중요한 호르몬인데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육이 줄고 배는 불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설탕은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학계에서는 설탕은 노화 촉진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육은 염증이 지속될수록 합성이 더뎌지고 분해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당 섭취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설탕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음료수 형태의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면서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로가 쉽게 오고 운동 의욕마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약간의 설탕은 오히려 운동 직후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젊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적은 양의 설탕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활동량이 적고 대사율이 낮기 때문에 설탕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잉여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드시나요? 커피 2잔에 설탕을 넣으면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과자나 빵까지 더하면 근육을 해치는 수준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실제로 75세 한 어르신은 단 걸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자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줄고 보행 보조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후 설탕을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리자 6개월 만에 다시 혼자 걷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단 음식을 몇 번이나 먹었을까? 만약 답이 3번 이상이라면 지금이 바로 줄일 때입니다. 설탕 대신 과일 견과류 또는 고구마 같은 자연식 단맛을 선택해 보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기억하고 5년 뒤에도 힘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달콤한 친구가 아니라 근육의 적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스푼이라도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기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쁜 음식, 삼기름진 패스트푸드,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피자. 이름만 들어도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70세 이후 근육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에는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이 동시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패스트푸드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막